아. 안녕하세요. 이거 얘들아, 이 본교재는 질문 없었어? 본교재는 질문 안 들어왔어? 쌤만 질문 들어왔어. 전부 다. 8월 14일 수상 진도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길었는데 질문이 159페이지까지 하라고 했는데 전혀 질문이 안 들어왔어? 얘는? 질문 있어, 없어? 대답이 없으면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유제문제 6-3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6-3번 봐봐. 6-3번 보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지 않도록 이라고 했어. 그냥 당연한 얘기잖아. 2차 방정식은 원래 근이 몇 개야? 2개야. 그치? 중근도 근이 몇 개라고 했어? 2개라고 했어. 그런데 하나만 쓴 이유는 똑같은 거, 말이 안 나오네. 똑같은 값 나오니까 하나만 쓰는 거지? 그리고 허근도 2개 나오는 거지, 이제? 그치?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서 실근이라고 했어. 그러면 판별식이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지고 안 가지고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라고? 판별식이 하는 거잖아. 개수가 뭐일 때? 개수가 실수일 때 가능한 거야. 개수가 허수일 때는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오케이?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큰 경우는 실근이 2개다. D의 값이 0일 때는 중근이다. D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허근이란 말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얘는 근의 공식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AX 제곱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의 근을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의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뭐 들어가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생각 한번 해봐. 이게 지금 요 모양까지가 루트인데 루트 안의 값이 양수면은 오케이? 루트 안의 값이 쉽게 2라고 생각해봐. 이 값이 2면은 뿔마 2 2개가 나오는 거지. 근이. 근데 이 값이 0이면 어떻게 돼? 사라져 버려가지고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x값은 하나 나오는 게 중근이었고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가 음수면 어떻게 돼? 루트 안에가 허수잖아. 음수잖아. 그때는 허근 나오는 거겠지란 얘기지. 그러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데 실근. 말을 구분줘야 돼. 실근 가질 때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가질 때 실근일 때는 근이 2개여도 실근인 거고 중근으로서의 실근도 나온다는 얘기야. 즉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고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은 상태에서 두 실근은 판별식 D는 0보다 크기만 하여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 문항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x제곱에 마이너스 2kx 그리고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2k 그리고 더하기 7은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요 라는 얘기는 당연히 그 판별식 D를 구해봤더니 b제곱 4k제곱 마이너스 4
A 값 1이고 C의 값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지. 이 전체의 값이 어때야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실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부등식. 여기서 K값의 범위를 찾아라. 양변을 4로 나눌 거야. 1되고 0도 4로 나눠봤자 똑같이 0이겠지. 결국 남는 건 K제곱에 마이너스 살아있고 전개한 결과가 K제곱에 더하기 2K에 빼기 7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두 개 날라갈 테고 2K의 값은 7보다 크고 K의 값은 2분의 7보다 커야 돼요 라고 K의 범위를 알 수 있는데 K의 자연수의 개수? 실근을 갖지 않도록. 첫 문제부터 틀리고 있습니다. 첫 문제부터. 실근을 갖지 않도록. 그러면 D가 어떻게 돼야 돼?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0보다 작아야겠지. 그렇지? 그럼 얘가 0보다 작아야겠지. 0보다 작아야겠지. 0보다 작아야겠지. 이렇게. 그러면 K의 값이 자연수니까 얼마 될 수 있는 거야? 1 될 수, 2 될 수 있고 3까지 될 수 있겠네 라고 알 수 있겠네 라는 얘기겠지. 그리고 다시 여긴 너네 안 한 거지 숙제. 너는 왜 늦게 와? 야, 그따위 말 하지 마. 딸 애들은 애리부터 안 놓치냐 임마? (6-5번) 일찍 다녀 중수야. 집에서 10분만 일찍 나오면 되잖아. 6-5번 볼 거야. x제곱 더하기 kx 빼기 4의 x가 또 곱해져 있네. 그리고 더하기 1의 값이 0이라는 아직 정리가 안 된 2차 방정식과 또 하나 x제곱에 더하기 2k-1의 값에 x 더하기 k의 제곱은 0이라는 또 하나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개 중 어느 하나만 실근을 갖도록 하래. 어느 하나만. 이거 봐.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용어의 뜻부터 해석을 해야 돼. 1번과 2번 중 어느 하나만 실근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어. 이게 무슨 말이지? 둘 중에 하나만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해하지 무슨 말 하는지? 됐지? 그러면 위에 거가 실근을 가질. 야, 늦게 왔으면 임마 수업 방해하지 말고 수업 듣고 이따 들고 가 임마. 예의가 없냐 너는. 기본적으로. 이 방정식이 실근 가질 조건,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 존재할 텐데 1번과 2번 중 어느 하나만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1번이 실근을 갖고 2번이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경우나 이해하지? 또는 2번만 실근을 갖고 1번은 실근을 갖지 않으면은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실근 갖는 거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케이스가 몇 가지야?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어느 하나만 실근 갖는 거니까. 내 얘기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얘가 실근을 가질 조건을 찾아보자고. 먼저 1번이 실근 가질 조건.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어. 여기 지금 x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수식을 정리해 줘야지. 이렇게 전개하면 kx제곱이야. 그럼 얘랑 계산하면은 1 플러스 k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1은 0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어차피 실근을 갖는 거니까 제2의 판별식 d의 값인 16 마이너스 4a 값이 1 플러스 k겠고 c의 값은 1이니까 곱하나 마나.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이게 실근을 가질 조건이겠지. 정리하자고. 양변 4로 나누면 얘는 4 되겠고 얘는 없어지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k 값에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의 값에 마이너스 k 되겠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결국은 넘어오니까 k의 값은 작거나 같을 거야. 요거 계산한 거 3보다. 즉 k 값이 3보다 작으면
1번이 실근을 갖겠네. 그러면 2번이 실근 가질 조건은 어차피 2k-1, -4, a가 c의 값이 k의 제곱,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근 갖는 거지. 마찬가지 이만큼의 값 전개하면은 4k제곱에 -4k에 플러스 1이겠고, 이렇게 지워진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 넘어오면 4k가 1보다 작거나 같다겠고, 그 k의 값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 그러면 지금 k 값이 3보다 작고 k 값이 4보다 작다는 걸 수직선 위에다 그려볼 거야. k의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는 들어가고 이만큼의 범위. k의 값이 4분의 1, 3보다 작겠지.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아래쪽, 이쪽 파란 데는 바로 뭐야? 파란 애는 2번이 실근 가질 조건, 흰 거는 1번이 실근 가질 조건. 그럼 만약에 진짜 여기는 어때? 흰데도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k의 값이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은 1번도 실근 같고 2번도 실근 갖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겠지. 그럼 이 부분만 보면 어때? 이 부분은 흰 것만 실근 갖고 파란 건 실근 안 갖네. 즉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실근을 갖겠네. 그래서 그 k의 범위가 4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몇 번만, 1번만 실근 가져서 둘 중에 하나만 실근 갖는 거겠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이때 정수 K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했네. 이 안에는 정수 개수 1 들어있고요, 2 들어있고요, 3 들어있네요 라고 할 수 있겠네. 마찬가지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있는 거야. 07번 보시면 07번이 봐봐, 어린이들 2차 방정식이 주어졌대.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 봐봐, m 빼기 2의 값에 x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2mx 그리고 m 더하기 3은 0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 명확하게 어떤 말이 주어졌어? 2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졌어. 맞지? 만약에 그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2차 방정식이 아니라는 얘기는 m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 m의 값이 2일 때와 2가 아닐 때 두 개로 나누어 사고를 해줘야 돼. 근데 명확하게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2차의 개수인 얘가 0일 수가 없잖아. 0이면 1차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m의 값은 2가 아니에요 라는 조건은 필히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얘기가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얘가 실근 가질 조건이야. 당연히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b의 제곱인 판별식 d 구하는 거지. 우리는 4 m의 제곱 마이너스 4 a 값 m 마이너스 2의 값에 c의 값 m 플러스 3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만족하는 m의 범위를 찾아야겠지. 근데 m의 값은 2가 아닌 건 당연한 거겠고. 그러면은 양변을 4로 나누니까 여전히 0이겠네. 정리하면은 m제곱에 요거 전개하고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마이너스 m제곱에 마이너스 m 되고 플러스 6이 돼서 이렇게 되겠네. 두 개 지워주고 넘어가면 m의 값은 6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되는데 m의 값은 2가 아닌 게 포함이 돼야 정답인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자연수 m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했어. 그러면 앞에 거에서만 구하면 자연수니까 1부터 6까지 6개가 되겠지만 2는 빠져야 되는 거니까 몇 개가 돼야 돼? 5개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리고 7-1번, 7-2번 같은 문제야. 하나만 풀 거야. 자, 7-2번만 봐보자고. 마찬가지 얘기인 거야. 7-2번에서도 하는 얘기가 지금 뭐인 거야?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k 빼기 1의 x의 제곱이야. 그치? x제곱의 개수가 k 빼기 1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이 되는 조건은 일단 시험 문제 뒤 읽기도 전에 이건 쓰고 가야 돼. 1이면 안 된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그 뒤에가 2배의 k 플러스 1의 x의 값 그리고 더하기 k 빼기 2의 값, 이 값이 0이 된다. 얘가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네.
그럼 얘가 실근 가질 조건이야 당연히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므로 판별식 D의 값 구해보면은 요거에 어디 뭐 잘못 맨 뒤에 땡큐 여기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b의 제곱이니까 4배의 k 플러스 제곱 마이너스 4a가 저기 있는 k 빼기 1 그리고 c가 k 플러스 2의 값 되는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겠지 라는 얘기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등식 푸는 거잖아. 그렇지? 양변을 4로 나누면 1 되고 4로 나누면 1 되고 4로 나누어도 그대로 0이겠네. 이제 전개한 결과치가 k제곱에 더하기 2k 플러스 1이겠고 요만큼 전개하고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마이너스 k의 제곱에 마이너스 k의 값에 플러스 2의 값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k제곱 날리고 마이너스 2k하고 k하고 요거 두 개 계산한 게 k 되시겠고 날리고 2개 더한 게 더하기 3인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결국 k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k의 값은 1이 아니어야지는 조건이 붙겠지. 우리한테 실수 k의 범위를 찾아라. 실수 k의 범위를 찾아라. 이거 다 써야 돼. 이만큼을 다 써야 되는 거야. k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k는 1이 아니어야 돼요라고 이렇게 전부 다 적어 주셔야만 맞습니다. 다시 다음 장 보자고. 완전 제곱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는 숫자에서 말하는 제곱 숫자하고 제곱수랑 같은 개념인 거지. 4란 숫자는 2의 제곱이야. 9는 3의 제곱인 거고. 제곱수를 불러봅시다. 가장 작은 제곱수가 얼마지? 1. 그 다음 4, 9, 16, 25, 36, 49, 64, 81, 100. 그 다음 얼마? 그 다음 144. 그 다음 13의 제곱 169, 14의 제곱 196, 15의 제곱 225, 16의 제곱 256, 17제곱 289, 18의 제곱 324, 19의 제곱 모르겠다 얼마인가 등등등등 기본적으로 25의 제곱 25의 제곱 625라는 숫자는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야. 원체 많이 나와. 25의 제곱 625 얼마라고? 625 너네 625 알아? 625? 625 알지? 전쟁?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반공교육이 강화되는 국가여서 막 반공 포스터 쓰고 반공표 쓰고 그랬었어.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거 막 써내고. 근데 그때도 반공표를 쓰라고 했는데 선생님 얘기했나? 안 했어? 반공표 쓰라고 했는데 한 반에 3명만 써서 내는 거였는데 나도 써서 냈어. 12개 반 3명씩 36장의 반공표가 교감 선생님 책상 위에 올라갔고 그 당시 1학년 들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좀 이렇게 쳐다보면 되는데 안 쳐다보고 그냥 교장실에 갖다 놨고 교장 선생님이 그걸 안 쳐다보면 되는데 굳이 그걸 또 왜 봐? 그 바쁘신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결국은 점심시간에 나를 교장실로 부르는 방송이 나왔지. 점심시간에 교장실에 불려가가지고 갔더니 아이고야 우리 담임 쫄아갖고 서 있고 교감 선생님, 주임 선생님이 다 서 계시고 교장 선생님은 화가 막 너무 나가지고 나한테
미친놈 아니냐고 하면서 여자 교장 선생님이셨거든. 김문희 교장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걸스카우트 초대 총장님이신 분인데 그 인자하신 분한테 귓방망이를 맞은 개교일의 첫 학생이 돼버려서 내가 표 썼다가 표에다 이렇게 썼거든. 내가 그때 6.25 기습은 반칙이다. 기습한 거 맞잖아. 새벽에 걔들이 선전포고도 없이 내려왔잖아. 기습은 반칙이다. 다시 하자 6.25. 서산에다가 욕 바가지로 쳐먹고 장난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모교에는 아직도 내 얘기가 전설처럼 6.25만 되면 선생들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 기습은 반칙이다. 다시 하자 6.25. 어쨌든 간에 완전 제곱수라는 거가 여기 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처럼 이러한 2차식이 어떤 애의 전체의 제곱으로 바뀌는 게 완전 제곱식이지. 그치? 맞지? 그럼 모든 2차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다 바꿀 수 있다? 가 아니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짝이 맞아줘야지. 쉽게 이런 얘기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운 거야. 이 얘기. 새삼스럽게 다시 하는 거야. 지금 이 2차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x의 개수 별과 상수항 사이의 관계는 어때야 되나요? 어떤 관계에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나요? 이 네모라고 하는 상수항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x의 개수인 별의 반의 제곱이어야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x 개수 반의 제곱이 되어야만. 그리고 당연히 이쪽에는 x, 2a의 루트값, 즉 2분의 별이겠지. 2분의 별이 1차항 개수의 반이겠고 그거에 부호가 뿔마가 붙는 거겠지. 여기도 뿔마가 붙는 거겠고 라는 게 완전 제곱 얘기겠고, 근데 그 완전 제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대수식으로는 저렇게 나오는데 판별식의 입장에서 보면 얘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고 는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책에서 하고 싶은 거야. 중학교 때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완전 제곱은 다시금 D가 0이에요 라는 말을 책에서 하시고 싶은 거라고. 굳이 저렇게 완전 제곱식을 안 만들어도.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08번 문항을 2개 다로 풀어볼 거야. 이렇게 돼 있어. x제곱에 더하기 안 했어요. 2k 마이너스 3의 x의 값 더하기 k의 제곱의 값에 더하기 1이라는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냥 우리의 중3 과정대로 보면은 무슨 얘기인 거야? x의 개수가 2k 빼기 3이지? 2k 빼기 3이야. 그거에 반의 제곱이 뭐랑 같아야 돼? 상수항과 같아야 완전 제곱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첫 번째. 그냥 그렇게 풀면 되겠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이렇게 풀면 4분의 위에 거 전개하면 4k의 제곱에 12개 k의 플러스 9의 값이 여기 있는 k의 제곱 플러스 1과 같으면 되겠네요가 되는 거겠지. 양변에 4 곱하면 없어지고요. 4 되겠고요. 4 되겠네. 양변에서 4k 제곱 날리고 나니까요. 마이너스 12개 k의 값에 얘 넘어서 빼버리면 5개 되겠고 플러스 나누고 k의 값이 12분의 5가 되어야 완전 제곱이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선생님 나는요 어차피 제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판별식 구할래요. 2 빼기 K에 3의 제곱 마이너스 4 A값 1의 값에 K제곱 플러스 1의 값이 는 0이라고 놓고 여기서 구할래요 라고 한 게 바로 이거 전개한 거랑 똑같지. 봐봐 이렇게 넘기면 4 됐어. 그치? 그때 이거 전개한 게 얘 전개한 거고 뒤에 거가 요거 전개한 거랑 똑같은 식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라고 놓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너네 알고 있는 데 풀어도 관계없는 거겠고. 대식 자체가 봐봐. 요거 전개한 게 4K제곱 마이너스 12개 K의 값 플러스 9의 값에 마이너스 4K제곱 빼기 4의 값은 는 0 되잖아. KK 요거 계산한 게 12K 맞지? 12K 요것만 남는 거지? 요거 계산한 게 5잖아. 마이너스 12K의 값에
플러스 5의 값만 0 넣는 거고 K의 값이 12분의 5라고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쓴 거나 이렇게 쓴 거나 이름만 틀릴 뿐이지 식은 똑같아지는 거야. 됐지? 그러면은 8-1번의 그 2차 방정식,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대. 그런데 뭐 자연수 A, B의 순서상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나 8-2번의 실수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이 될 때 둘 다 풀어봐야겠네. 둘 다 풀겠습니다. 8-1번 봐봐. 8-1번은 그냥 정보가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a 빼기 1의 x의 값에 a의 제곱 빼기 b의 값에 더하기 b의 값에 빼기 7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대. 그렇게 되는 두 자연수, 즉 a, b에 대하여 자연수라는 정보만 추가가 된 거지. 어차피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판별식으로 갈 거야. 4의 값에 a 빼기 제곱 마이너스 4a가 1, c의 값이 a 제곱 더하기 b 빼기 7의 값이 0이어야 되고 양변 4로 날리니까 없어지고 전개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의 값에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b의 값에 플러스 7의 값이 는 0이 되겠네. 두 개 지워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2a의 빼기 b의 값이 두 개 더한 8의 값 넘어가면 8이겠고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로 정리한 거가 2a 더하기 b의 값이 8이 되었는데 a, b가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자연수가 가장 작으면 a가 1이겠네. 그럼 이게 2가 되겠고 8 달리면 b가 6이어야겠고 다시 2가 되면 4겠고 8 달리면 여기가 2겠고 다시 3이면 6 되겠고 b의 값이 2 되겠고 4면은 8이니까 b의 값이 0인데 0은 자연수가 아니므로 제끼고 순수에게서는 몇 개 나온 거야? 이렇게 3개가 나와요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A, B가 자연수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순서상을. 즉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3개가 나와요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다시 8-2번 보시면은 2차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빼기 a의 x 그리고 더하기 k 마이너스 1의 값의 제곱에 빼기 b가 있대. 이게 2차 식이래. 근데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했어. k 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무슨 얘기야? k에 관한 항등식인 거지? 맞지? k에 관한 항등식. 어차피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판별식 b는 0이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b겠네. b의 제곱의 값이 4 괄호 열고 k 빼기 a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1 c의 값이 크게 괄호 열고 k 빼기 1의 전체제곱 빼기 b의 값 이 값이 0이야 소리를 하는 거겠지. 그러면 4 지우고 정리해서 전개해 보면은 k의 제곱에 마이너스 2 ak에 더하기 a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살아있고 전개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2k의 빼기 1의 값에 더하기 b의 값이 되겠네. 이 값이 0이에요. 근데 k값에 관계없이 0이에요. k에 관한 항등식 정리부터 k제곱 날리고 정리할 게 없네. 근데 이만큼이 이제 0일 텐데 이게 k값에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k로 묶어줘야지. k가 있는 애 k로 묶었더니 마이너스 2a 값이겠고 여기는 플러스 2 되겠다. 정리됐고 k 없는 애 a의 제곱에 빼기 1에 더하기 b의 값이 0 되는 거지.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0이 되는 조건은 우리 내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변화도 0 되려면 k하고 곱해져 있는 애가 0이어야 되고 나머지 전부가 0이면 k에 뭐가 들어가도 언제나 0 되겠지. 그러니 얘가 0일 조건은 a의 값이 1이네. 그럼 이걸 1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지워지고 b의 값은 0 나오겠네. 그래서 a는 1, b는 0일 때 우리는 저 식이 k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중근을 가져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때 a와 b의 합의값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1이라고 답을 넣으시면 되겠네. 다시 오른쪽에 09번 보시면
09번 봐봐. x 제곱 더하기 4xy 그리고 더하기 y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6x 더하기 6y 더하기 k라는 x, y에 관한 2차식이 주어졌는데 저 2차식이 x, y에 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여길 봤더니 여기가 1차식이고 여기도 1차식이더라 라는 얘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위한 K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찌할 건데? 두 1차식의 곱으로. 우리가 여기서 착안해야 되는 건 1차라는 사실이야. 1차라는 사실이야. 만약에 봐봐. 어떤 A란 식이 있는데 그 A란 식이 x 빼기 y 더하기 1에 x 플러스 y 빼기 1로 이렇게 됐다면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거지. 얘가 1차고 얘도 1차니까. 근데 얘가 x 빼기 루트 y 더하기 1 여기가 x 루트 x 더하기 y 빼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면 우리는 이걸 보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루트가 껴있어. 이건 1차식이 아니잖아. 루트가 껴있으면 저건 무슨 식이야? 무리식이잖아. 무리식. 오케이? 루트 안에 미지수 있는 건 무리식이야. 1차식이 아니야. 안 되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분의 1 빼기 1의 값에 x 뭐 그냥 이렇게 적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게 돼 있으면 1차식이라고 해? 안 해? 안 해. 저건 분수식이야. 미지수가 분모이기 때문에. 1차식은 다항식이고 다항식은 미수가 분자에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대. 그러면 얘를 갖다가 지금 x도 껴있고 y도 껴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했었어? 미지수가 여러 개가 껴있으면 차수 확인했지. 차수 확인하고 차수가 같으면 한 문자로 정리했고 차수가 다르면 작은 문자에 관하여 정리했고 근데 보니까 x도 2차고 y도 2차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x만 문자로 볼 거야 라고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이젠 1차가 나와야지. x 여기 있고 x 여기 있네. 2로 묶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4y 될 거니까 2y 되겠고 여기는 6x니까 더하기 3 있어야 이렇게 6x 될 거 아니거든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 거 x가 없는 아이들을 상수항철에서 적은 거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니? y의 제곱 있고 여기 더하기 6y 있고 더하기 k 이렇게 있는 애겠지. 얘가 두 1자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x제곱의 개수 1을 1 적고 얘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두 개를 갖다가 더한 게 뭐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는 입장인 거지? 맞지?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 거지? 맞지? 그래 난 그러면 이건 y에 관하여 정리해야 되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 이 시점에서. 근데 y에 관하여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요 k 값이 y 안에 들어가나? 들어가지도 않지? 이해하지 무슨 말이지? 이게 인수분해가 잘 들어? 이게 인수분해가 되고 만약에 k가 이런 데가 아니라 2yk라든지 3k 여기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얘를 인수분해한 걸 두 개 곱한 값을 놓고 대각수로 곱한 게 저거 나오는 값을 1차가 되나 안 되나 확인이 가능할 거야. 내 얘기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상태로는 돼 안 돼? 되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는 거냐면은 봐봐. 거꾸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즉 어떤 방정식을 풀었는데 답이 3하고 2가 나왔대. 잘 들어. 3하고 2가 나왔대. 그럼 3하고 2가 나오는 식을 만들어 봐. x 빼기 3, x 빼기 2라고 만들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지? 방정식이 3이 나오면은 그러면 해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네라는 생각에 해를 먼저 구한 거야.
그러면 해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값을 는 0이라고 놓고 근의 공식에 넣어서 근을 찾은 거지. 그러면 근의 공식에서 근을 찾아봐봐. x만, 아이고, 괜히 지웠네. 아이, 제기랄. 괜히 지워버렸습니다. x제곱의 2배의 2yx의 값에 더하기 3이었고, 뒤에가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k였어. 이 값을 0으로 놓고, 자, 근의 공식에서 근 구해봐. 불러.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의 값에 괄호 열고 2y 플러스 3이 마이너스 b겠고 뿔마 루트 여기 뭐 들어가? 판별식 들어가지? b제곱 불르세요. 요거의 제곱 4 괄호 열고 2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의 값이 이 뒤에 전부 다야. 여기에 y의 제곱에 더하기 6y 플러스 k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됐지? 그럼 대답해. 정리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봐. 이게 숫자가 몇 개야? 2개. 2분의 위에 거 플러스 하나. 2분의 앞에 거에 마이너스 하나. 2개잖아, 2개. 이 2개가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인수분해 만들어봐. 그러면 x에서 위에 거 빼고 x에서 아래 거 빼고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다 적을게, 그냥 적을게. 처음이니까. x에 마이너스에 2분의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2y 더하기 3의 값에 플러스 루트 하나 그리고 x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2y 더하기 3의 값에 마이너스 루트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닌가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인수분해는 됐네 지금. 근데 문제는 이게 뭐여야 돼? 1차식이고 1차식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게 1차식이냐고 아니냐고 지금. 요거는 1차 맞아. 여기도 1차 맞아. 근데 루트가 있어서 1차가 돼 안 돼. 루트 안에 숫자만 있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y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보는 것처럼. 루트 안에만 정리해 볼게. 루트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 4 묶어서 바깥으로 뽑아버리면 2 되는 거고 남는 거 요거 전개한 결과가 4y제곱에 12개 y에 9개고 마이너스 살아있고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y제곱에 마이너스 6y에 빼기 k야. 2개 지워져서 3y제곱 되는 거고 6y 지워져서 플러스 6y 있는 거고 뒤에 9 빼기 k가 이렇게 이 안에 남아있는데 대답 한번 해봐. 이거 보고 1차식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1차식 아니지? 그치? 그럼 여기서 질문. 1차식이 되려면 뭐가 사라지면 1차식이 돼? 루트가 없어지면 1차식 되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럼 루트가 없어지는 방법이란 어떤 방법이 있어? 요 안에 게 완전 제곱식이면 되지. 오케이? 요 안에 게 완전 제곱식이면 되겠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다른 표현은 얘의 판별식이 얼마면 돼? 0이면 되겠네. 이해하지? 똑같은 말인 거? 됐어? 알아들어 내 얘기? 근데 봐봐. 얘의 판별식이면 되는데 얘가 뭔지 봐보자고. 얘가 뭐였어? 얘가 지금 이 안에 거 정리한 거 아니야? 맞지? 이 안에 게 뭐였는데? 요게 뭐였어? 얘의 판별식 아니었어? 근데 공식 그거 할 때 얘의 판별식이었잖아. 얘의 판별식인데 정리해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조건이 뭐야 지금? 얘를 정리한 애가 얘인데 얘의 판별식이 0이지. 그럼 무슨 얘기지? 두 1차식의 곱이 XY에 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조건은 2차식을 한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 놓은 식의 판별식이
0이면 되겠더라 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이 0이면 되겠네 라고 이 사실을 알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가 D가 0이어야 되니까, 아니면 이게 완전 제곱돼야 되니까 당장 B제곱 36 마이너스 4 A의 값 3 가로 열고 C의 값이 9 빼기 K의 값이 0이어야지. 양변 4로 나누면 9, 4, 36. 양변 3으로 나누면 3 되겠어. 빼기 있고 9 빼기가 0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K의 값은 6이야 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사실이야. XY에 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면 될 조건은 뭐다?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적어. 그래서 형준아, 여행은 어디로 가? 가평? X, Y에 관한 2차식이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0. 지금 보시는 X제곱 마이너스 XY 빼기 2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Y는 K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돼야 된대. 그럼 얘의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지?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어. 한 문자에 관하여. 그러니 X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XY 더하기 4 마이너스 Y의 값에 더하기 4의 X, 그리고 2Y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K로 어떻게 한 거야? 한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식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얘의 판별식이 0이 되면은 지금 이 아이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순리기지. 그럼 이거의 판별식 불러. 판별식 마이너스 y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의 값이 마이너스 2y의 제곱에 더하기 y에 더하기 k가 판별식이네. 정리합시다. y제곱에 마이너스 8개 y에 16에 다시 전개하면 플러스 8y의 제곱에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4k 되겠네. 정리합시다. 얘랑 정리된 게 9y 제곱, 그리고 얘랑 정리된 게 마이너스 12개 y. 12개? 이게 k인데 이렇게가 4y지. 내가 잘못 적은 거지? 이렇게 4y 맞지? 해서 12개 y, 그리고 나머지 숫자 더하기 16에 마이너스 4k. 이게 뭐 구한 거야? 판별식 구한 건데. 근데 이게 판별식인데 그 판별식의 뭐? 얘의 뭐? 판별식. 얘의 판별식. 불러. 얘의 판별식. 12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가 9, C의 값이 16 빼기 4K, 그 값이 0이면 되겠더란 얘기야. 그러면 저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12의 제곱은 어린이들 12 곱하기 10이 아니가 이렇게? 그러니 너네 좌우변을 내가 4로 나누면 요게 얼마 되고 3 되고 4 없어지고 4로 나누면 0 되는 거고, 다시 3으로 나누면 사라지고 3으로 나누면 3 되겠고 3으로 나눠도 0이고, 그럼 여기는 지금 얼마 남는 거야? 10이 남아있어. 그걸 3으로 또 나눌 거야. 그럼 얼마 되고? 4 되고, 3으로 나누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만 남고, 이쪽에 16에 전개한 거 4K는 0만 남겠네. 그래서 4K의 값이 10이 되고 K의 값이 3이에요 라고 알 수 있겠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돼, 이 말을. 아니면은 정말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다시 찾아야 되는 불상사가 생겨. 인수분해가 아니라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외워져 있어야지. X, Y에 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조건은 한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 2차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라고
외워져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필수예제 10번 보시면 그리고 필수예제 10번 보시면 문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AB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세요. 삼각형이 전에도 했던 얘기야. 분명히 전에 얘기했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 세 변끼리의 관계식. 아, 좋습니다. 그러면 ABC가 세 변이라고 했는데 문항에서 B 플러스 C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AX의 값에 더하기 C 빼기 B의 값이 0이라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허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 그러면 허근을 갖는 얘기는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작다란 얘기잖아. 맞죠? 판별식 D를 찾아야지. 4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 그 C의 값이 C 빼기 B의 값이 0보다 작아요가 허근을 가질 때란 얘기 아니야. 즉 A, B, C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네. 이때 우리에게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 물어봤어. 정리해야지. 양변을 4로 나눴더니 이렇게 되겠고 남는 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붙이고 전개하고 C 빼기 B하고 C 더하기 B야. C 더하기 B하고 C 빼기 B니까 전개하면 B제곱 빼기 C제곱인데 이 마이너스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B의 제곱에 얘가 플러스 C의 제곱으로 바뀌고 0보다 작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이야기는 이쁘게 써보면은 이런 얘기가 되겠네. 됐죠?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떨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문항에서 B가 가장 길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문항에서 가장 B가 길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문항에서 B가 가장 길다는 말이 없네. 이런 바보 같은 문제. 클 때는 관계없나? 클 때는 삼각형 어떻게든 클 때는 관계없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들어. 정리해 줄게. 직각삼각형이 있어. 여기를 A, B, C라고 한다면 A, B, C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합과 같아요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렇게 길이가 C인 둔각삼각형이지? 맞지? 둔각삼각형에서는 C의 제곱이 어때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보다 이렇게 크더란 얘기인 거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런데 봐봐. 예각삼각형이야. A, B, C라고. 여기서는 A가 가장 긴지 B가 가장 긴지 C가 가장 긴지 몰라도 어떤 변이든 나머지 두 변의 합의 제곱보다는 작다라는 관계가 성립하는 게 중3 내용이었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둔각삼각형을 봐봐. 둔각삼각형을 실제 하나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 둔각삼각형일 거야. 됐어? 당장 이 길이가 얼마면 직각삼각형이 돼? 10이면은 6, 8, 12 피타고라스 숫자니까. 피타고라스 안 했어? 중3 때 했어 안 했어? 6, 8, 10이면 직각이잖아. 10보다 길어졌잖아. 둔각이지. 그럼 봐봐. 가장 긴 변의 제곱이 144고 얘가 36이고 얘가 64야. 두 개 더한 게 얼마고? 100이고. 그러니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얘보단 당연히 클 거야. 맞지? 근데 봐봐. 이게 A구, B구, C라는 문자로 돼 있을 때 이게 둔각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오케이? B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보다 클 수 있어? 안 돼. 8의 제곱이 어떻게 커? 이해하지? 다시 C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클 수 있어? 안 돼. 말도 안 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얘기는
A의 제곱 12의 제곱만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삼각형 ABC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 없어. 어떤 삼각형이란 말이. 됐니? 아무런 말이 없어도 어떤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크게 된다면은 그건 어떤 삼각형 얘기하는 거야? 둔각삼각형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도 봐봐. B제곱이 얘네 두 개보다 클 수가 없어. C제곱이 얘네 두 개의 제곱보다 클 수 없고 A제곱이 두 개의 제곱보다 클 수 없는 거야. 예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직각에서도 말도 안 돼. B제곱이 어떻게 두 개보다 커? A제곱이 어떻게 두 개보다 커? C제곱이 어떻게 두 개보다 커? 같지. 가장 큰 게. 이해하지? 그러니까 지금 예각이나 둔각에서는 다른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클 수 없어. 그러면 둔각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둔각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한테 여기다 브라인드가 쳐져 있는 거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일 때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일 때. 잘 봐봐. 둔각인 거 맞아. 근데 여기서 보면 B의 제곱이 어때?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보다 작은 거 맞아 틀려? 맞지? 다시 A의 제곱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보다 작은 거 맞잖아. 이거 보고 지금 얘랑 같은 건데 그러면 이게 브라인드 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만 주면은 둔각인지 예각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여기서도 B의 제곱이 C제곱 A제곱보다 작잖아. 다시 여기서도 A제곱이 B제곱보다 작잖아. 이게 브라인드 쳐져 있고 삼각형의 세 변이 A, B, C일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둔각인지 예각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봐봐.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작잖아.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럼 이렇게 브라인드를 쳐줘놓고 세 변이 이럴 때 이래요 라고 하면은 그게 도대체 저렇게 되는 직각인지 둔각인지 예각인지는 모르는 거야. 가장 긴 변이 어떤 건지 알려주기 전에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 크대. 한 변의 제곱이 큰 거는 여기서 나오지가 않아. 직각에서는. 맞지? 어느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큰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예각에서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둔각에서는 어떨 때만 나와? 가장 긴 변의 제곱일 때만 나와. 그러니 삼각형 ABC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C제곱이 A제곱 B제곱보다 커요 라고 하면 C가 가장 큰 빗변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작을 때는 모르지만은. 그러니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이제 삼각형 세 변이 ABC인데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B제곱보다 B제곱이 가장 크대. 그럼 뭐야? B가 가장 긴 변인 둔각삼각형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됐나요? 중상 내용을 정리시켜 드렸습니다. 다시 나는 10-2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준아, 시간 되면 얘기해야 돼. 내가 얘기 안 해도. 10-2번 보시면은 2차 방정식 A 더하기 C의 값에 X제곱에 더하기 2BX 그리고 더하기 A 빼기 C의 값이 0이란다. 얘가 허근을 가질 때 똑같은 내용이네. 허근을 가질 때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갖다가 말하라 라고 했어. 허근 갔는데 판별 뒤의 값이 0보다 작을 거 아니까. 그렇지? 그럼 B 제곱 4B제곱에 마이너스 4 A에 A 빼기 C의 값이 0보다 작아요가 허근 갖는 거잖아. 그럼 정리해야지 뭐. 양변 4사 날리고 전개하니까 B의 제곱에 요거 전개하는 게 A제곱 빼기 C제곱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C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겠고 마이너스 A제곱을 가져오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제곱 이런 꼴이 되겠네. 뭐야? 한 변의 제곱이 더 가장 크네. 그치? 그럼 뭐야? 언제나 A가 가장 긴 변인 B변으로 갖는 둔각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쟤랑 똑같은 얘기네 라고 알 수 있지.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and 오른쪽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근과 계수한 게 이 얘기는 내용은 네? 우리 그 얘기 내가 막 하려고 오늘 수업하면서 정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얘기를 하네. 우리 내일 수업하기로 하지 않았어? 왜들 그래? 우리 내일 수업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안 정했잖아. 우리 저번에도. 그것만 정하면 되지. 그건 그때 혜민이 시간하고 준호 시간 뭐 등등 안 맞았던 거 아니야. 준호야 몇 시에 했으면 좋겠어? 내일 수업을 몇 시에 했으면 좋겠어? 준호가 정해봐. 오전 10시. 혜민아? 혜민이가 정해봐. 몇 시면 했으면 좋겠어? 5시. 그렇지? 그러면 일단 준호야 5시는 돼, 안 돼? 크게 얘기해줘. 4시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치. 아침 7시 얘기를 했었는데, 7시에는 나는 올 수 있어. 너네가 못 오지. 나는 수업하는 사람이니까 오면 돼, 일찍. 근데 너네가 7시까지 온다는 보장이 있어? 혜민이는 10시 이후에 스케줄이 어떻게 돼? 전부 다 쭉 다? 몇 시에? 한 3시간은 해줘야지. 보충했다 소리 나오지. 1시간 하고, 우리, 뭐, 야. 그러려면 뭐하러 해? 그럼 5시엔 또 안 돼? 그럼 5시에 안 되는 양반이 지금 둘이 안 되고, 혜민이 안 되고, 어떻게 하지? 다 맞출 거라는 생각은 내가 다 맞을 거라는 생각 못 했는데, 그 영상으로란 말이 안 나오게끔 하려고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너 10시에 나간다 그랬니? 나가. 형준이 박수 쳐줘. 가평으로 놀러가 오늘. 언제 와, 형준아? 내일 와. 그러면 내일 와. 내일 와? 잠깐만 있어봐. 너 내일 온대. 너 내일 몇 시에 와? 6시 전? 아이씨, 그러면 아침? 저녁 7시에? 저녁 7시에 저 국어 가는 친구들 있고 딴 친구들 있잖아. 아침에 하는 거 전혀 말도 안 되고 너네 못 와. 아침에 7시에 하자. 그럼 선생님 와가지고 전화하기 바쁠 걸 니들한테? 일어났니? 빨리 와라 뭐 등등등 해가지고 아마 8시나 시작할 거다. 어떤 게? 아침 9시? 아침 9시 안 되는 사람 손들어. 승희 어디가? 아니 아침 9시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얘기해. 몇 시에 가? 딴 학원. 12시 어디야 학원이? 아침 8시 반 어때? 가능해? 혜민아? 아침 8시 반. 아닐까요? 하지 말고 괜찮아. 아유로 끝내. 일단은 그러면은 그러나 똑같다. 일찍 나가야 돼서 그렇지. 아침 9시 시작하고 딴 학원 맞춰 나가시는 분들은 맞춰 나가. 나머지는 영상으로 들으시고. 그럼 준호도 괜찮은 거지 시간. 그치? 형준이면 안 되는 거지. 형준이는 갔다 와서 저녁에 듣고. 합의 본 거야? 내일 아침 9시에?
무슨 숙제? 진도 나가는데 왜 안 나가게 해서 나간 데까지 숙제지? 내가 숙제 안 내준다고 숙제 없다, 없는 게 아니라고 누차 몇 번을 얘기를 해? 내가 숙제 안 내줘도 워크북 숙제 똑같이 진도 따라 나가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나 그냥 월요일 숙제만 다시 가시면 돼.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쌤이나 입책 같은 거 여기서 숙제 내주시는 거 왜 묻는 건데 얘기를 해. 아니 그러면 수요일 월요일 숙제 화요일 숙제 다 해야 돼.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센을 나가야 센 숙제를 낼 테고, 이거 나가면 이거 숙제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화요일에 숙제 내주시고 오늘도 숙제 내주시고. 아, 숙제가 많아진다라고 걱정해서 그 질문하는 거야? 나 숙제 많이 안 내는데? 뭔 얘기하는 거냐고. 내가 숙제 많이 안 내는데 내 생각에 내가 숙제 내는 양이 충분히 숙제하고 놀 시간이 확보가 될 정도밖에 안 내는데. 몰라, 봐서. 그냥 숙제 내면 해. 그냥 내주면 해. 아니, 내가 숙제를 갖다가 맨날 그냥 너네 허덕일 정도로 많이 냈는데 가운데 낀 날 보충하면서 숙제 낸다고 한다면 중수 너 같은 표현을 해도 내가 이해하겠는데, 너 그 숙제 많이 내는 선생 아닌데 뭐 얼마나 낸다고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십니까? 5분 쉬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ax제곱 bx 더하기 c는 0이고 a의 값이 0이 아닐 때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고, 두 근의 곱의 값이 얼마? a분의 c랑 같고, 세 번째 알파 빼기 베타 두 근의 차이값 얼마? 절대값 a분의 루트 d 판별식이라고 외우라고 얘기를 했었어. 맞지? 됐지? 와 더불어 3차 방정식도 똑같아. 얘기했었잖아. ax 세제곱에 bx 제곱에 cx 플러스 d는 0. 당연히 a의 값은 0이 아닐 때, 얘의 세 근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하나는 감마라고 한다면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서 더한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그 값이 a분의 b. 다시 두 번째 두 개 꺼낸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값이 a분의 c. 이제 한 손에 다 꺼낸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이 a분의 d인데, 부호가 처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케이? 저대로 갔다가 그대로 외워져 있으시면 되는 거고, 다 필요 없이 그냥 필수예제 11번을 봐버리시면 바로 풀리실 겁니다. 당장 우리는 165페이지 11번 보고 있어. 2차 방정식 x제곱에 더하기 4x에 빼기 1의 값이 0이래. 얘의 두 근을 뭐라고?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우리에게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의 제곱의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뭘 고민해? 식만 움직이면 되지.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건 세 가지잖아. 두 근의 합의값이 얼마인 줄 알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인 줄 알고 있고, 두 근의 곱의값이 마이너스 1인 줄 알고 있고, 두 근의 차의 값의 절대값. 절대값 a면 1이니까 쓸 필요 없는 거고, 루트 b제곱 16 마이너스 4 a가 1, c가 마이너스니까 20이네. 20이니까 2루트 5라고 두 근의 차의 값을 이렇게 세 개를 알 수 있는 요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얘 찾아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바로 묻고 하니까
식정리하면 되지. 알파 베타분의 통분한 결과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이겠고, 이 이야기는 알파 베타분의 이 위에 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 3 알파 베타 빼고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알파 베타의 값이 얼마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4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빼기 3 곱하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4, 이 얘기 아닌가라는 얘기야. 그럼 플러스 붙이면 결국은 4의 세제곱에서 4, 3, 11을 더한 값, 얘가 계산된 값이에요 라고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지. 뭐 밑에 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당장 11-1번이 봐봐. 2x의 제곱에 더하기 x 빼기 3의 값이 0인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찾아라 라고 했단 말이야. 얘를 갖다가 내가 외워라 라고 했는데 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처리가 돼야 돼. 절대값 전체에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워서 얘를 구해야지. 똑같으니까. 그러면 루트는 유지가 되고 안에 거 절대값 전체에 제곱한 거는 절대값 없는 거랑 똑같아. 그냥 제곱하면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바뀌는 거겠고, 루트는 유지가 돼야지. 그러면은 얘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돼야지. 그래서 두근의 합의값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집어넣으면 여기는 4분의 1 되고 빼기 4 곱하기 여기서 알파 베타 두근의 곱합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4분의 1의 값에 2개 곱한 플러스 값 되는 거고, 얼마 되는 거야? 6 되겠네. 그치? 그럼 다시 적으면은 4분의 25의 값에 루트 되겠네. 4분의 24니까 결국 그래서 얼마? 2분의 5예요 라고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네 라는 얘기겠지. 근데 그냥 외웠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근의 차 어떻게 구해?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외우고 있으면 절대값 A가 얼마셔? 2네. 2의 절대값분의 루트 D 판별식 B제곱 1 마이너스 4 여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까. 여기 얼마야? 24에 1도 하니까 25. 그럼 뭐야? 2분의 루트 25니까 그대로 2분의 5라고 그냥 답을 외우면 되는 거고, 안 외우면 아까 같은 짓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외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밑에 있는 11-2번도 마찬가지야. 두근이 어떻다 저떻다 줘놓고 루트 알파 루트 베타 구하라 해. 이게 문제냐고. 11-2번 봐봐. 우리에게 x제곱 8개 x값에 더하기 4의 값이 0인데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주고 구하라는 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구하래. 그럼 어린이들아,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그냥 구해낼 수는 우리는 없어. 그치?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식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난 루트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간단해. 여기다가 전체 제곱을 해주고 루트를 씌워야 똑같을 거 아니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루트는 유지를 시키는 거고 이제 이 안의 값만 제곱해서 전개하면 되지. 루트 알파의 제곱 알파 더하기 2배의 루트 알파 베타 값에 베타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잖아. 그럼 두근의 합의값이 여기 얼마셔? 두근의 합의값이 8이고 두근의 곱합값이 4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알파 더하기 베타 값 얼마? 8이에요. and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값에 곱한 게 4예요. 여기에 루트 있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여기 얼마야? 2예요. 2는 4고요. 4하고 더하면 10이고요. 12는 얼마예요? 2루트 3이에요. 라고 최종적으로 답을 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약간 한 가지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 그 추가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만 들으면 아시는 이런 이야기. 봐봐.
x의 제곱에 더하기 3x 플러스 1의 값은 0인데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대. 그래놓고 우리에게 구하라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의 값에 베타의 제곱에 2베타의 값에 더하기 2의 값에 곱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첫 번째 하는 건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였지. 두 근의 합의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이겠고, 두 번째 두 근의 곱의 a분의 c 1이고, 뭐 세 번째 두 근의 차 필요하면 쓰고. 근데 이제 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저기서 똑같은 얘기지만 저는 사용 안 했고, 근 알파라고 하는 거가 방정식의 해고, 근 베타라고 하는 것도 방정식의 해이므로 알파 값을 x자리에 집어넣을 때 는이 맞는다는 사실이고, 베타 값을 넣어도 는이 맞아야 되는 거지. 양쪽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근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알파 집어넣었더니 알파의 제곱에 3알파 플러스 1의 값이 0이라는 사실. 베타를 넣어도 3베타 플러스 1의 값이 0이라는 이 사실까지를 우리는 알 수 있더라라는 얘기야. 근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주어진 식은 2차, 1차 상수네. 차수가 틀리네.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라고 그랬어? 다항식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차수를 얼마든지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즉 얘를 알파의 제곱으로 정리하면 알파 제곱이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3알파 빼기 1 되는 거고, 얘를 베타 는으로 정리하면 얼마인 거야? 3베타가 빼기 베타 제곱 빼기 1이니까 3으로 나누면 되는 거겠고, 그렇게 차수를 올리고 내리려고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걸 찾아라라고 해서 난 집어넣어 봤더니 뭘 고민해. 이 알파의 제곱을 차수를 낮춰버리지. 여기서 알파 제곱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3알파 빼기 1이네. 됐지? 이해하지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얘랑 계산한 게 마이너스 알파고 얘랑 계산한 게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이 식이. 그럼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변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로 변하겠지. 결국 이거 찾는 게 빠른 거지. 저 위에 거보다. 얘는 전개했더니 알파 베타의 값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플러스 1이겠네. 두 근의 곱의 값 얼마? 1 빼기 두 근의 합의 값 마이너스 3 더하기 1 돼 있네. 그래서 얼마야? 5야 라고 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밑에 있는 두 문항 전부 똑같은 문항. 차수 줄여서 움직여라 라는 문항. 여러분들이 하시고 13 챕터 보니까 13번째 문제. 얘 보니까 x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x제곱에 마이너스 5 괄호 열고 k 빼기 1에 x 그리고 더하기 3k 제곱에 빼기 3의 값이 는 0이라는 이러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네. 근데 이거의 한근이 다른 한근의 4배일 때 세상에 너무 쉽다. 야 여기다 적을게. 봐봐. 어린이들 너네들이 대답 한번 해봐. 얘의 한근이 있는데 이 한근이 다른 근의 4배일 때라고 했어. 4배 맞지? 1때. 실수 k의 값을 찾으래. 한근이 다른 근의 4배일 때. 그러면 한근을 모르니까 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알파라고 가정할 거야. 그러면 다른 한근은 뭐라고? 보통 아무 조건이 없으면 베타 이렇게 놓잖아. 맞지? 근데 다른 한근의 4배래. 이거부터 놓을까? 얘를 이렇게 놓는 게 편하네. 그러면 뭐야? 이 한근은 이 다른 한근 알파의 몇 배야? 4배니까 뭐가 되는 거야? 4알파. 이렇게 쓰는 얘기야. 그럼 얘기 끝났지 뭐. 이래놓고 얘네 두 개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 계산하는 얘기지. 두 근의 합의값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두 근의 합의값.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5 괄호 열고 k 빼기 1 되겠고. 맞지? 두 근의 곱의값.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4알파의 제곱 되겠네. 그럼 두 근의 곱의값이 여기 얼마인 거야? 3k 제곱 빼기 3 될 거 아니까. 그렇지? 그러면 요 값이 5알파니까 5로 나누니까 알파가 k 빼기 1이네. 그러면 알파에다 나는 k 빼기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4 괄호 열고 k 빼기 1의 제곱이
3K제곱 빼기 3이라는 뭐야? 2차 방정식 풀어라 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럼 전개하면 4K제곱에 4이 8K 플러스 4의 값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3K제곱에 플러스 3의 값은 능량 푸세요 소리겠고, 이렇게 날린 게 K의 제곱 되시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8K 계시고, 얘네 두 개가 더하기 7의 값은 능량 되겠네. 어머나 인수분해 되네. K 빼기 1하나 K 빼기 7하나로. 그러면 K의 값이 얼마 나와? 1 또는 7 나오네. 그럼 K가 1일 때 어딨어? 아까 K하고 관계. K하고 관계. 지워버렸나? 여기 있지? K 빼기 1의 값이 알파랑 같았잖아. 그럼 K가 1이면 알파가 얼마 되는 거야? 0 되는 거고. 오케이? K가 7이면 6 되는데. 자, 대답 한번 해봐. 둘 다 답일까? 아니죠. 한 근이 알파래. 알파가 0이면 다른 한 근은 4알파니까 0이 돼버려. 그럼 둘 다 0과 0인데 어떻게 다른 한 근이 한 근의 4배가 되냐고. 이건 될 수가 없지. 이렇게만 돼야겠지. 그래서 K가 7, 알파가 6이어야겠지. 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겠지. 라는 얘기지.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13-1번도 마찬가지야. 13-1번도 x의 제곱에 더하기 2mx의 값에 플러스 1 빼기 m의 값이 0이래. 근데 얘의 두근의 차의 값이 2일 때 양수 m 찾아라 그랬어. 말 그대로 그냥 두근의 차 알파 빼기 베타로 그냥 외운 대로 움직이면 돼. 두근의 차 불러주세요. 알파 빼기 베타가 얼만데 이게 절대값 a니까 1 수납 안 하고 루트 b제곱 4 m의 제곱 마이너스 4 a가 1 c의 값이 1 빼기 m. 이게 두근의 차 아닌가? 이 두근의 차가 얼마라고 알려줬어 우리한테? 2라고 알려준 거다. 이 값이 2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 그치? 그럼 양변에 제곱해버리면 4m의 제곱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m의 값이 여기 4 되겠지 제곱하니까. 그럼 이렇게 갖고 오면 얘가 마이너스 8로 바뀌고 0 되겠네. 4로 나누면서 이쁘게 정리하니까 m제곱에 얘 플러스 m의 값에 4로 나누면 빼기 2의 값이 능령 되겠네. 그러면 m 플러스 2 한 개하고 m 마이너스 1 한 개가 0 되겠네. 그럼 m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양수 m값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지금. 그치? 그 밑에도 마찬가지. 13-2번도 표현만 약간 틀린 거지 상황은 똑같은 거. 표현의 문제. 자,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알면 되겠네. 13-2번 보시니까 양수 A에 대하여 첫 번째 정보 X의 제곱에 더하기 AX 플러스 24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에 두근이 있대. 근데 두근의 B의 값이 2대 3대 1에. 그리고 또다시 방정식이 있어. X의 제곱에 24X에 더하기 8A는 0이 있는데 얘의 두근의 B는 몇 대 몇이래? 1대 B래. 이때 자연수의 B의 값을 찾아라 라고 했네. 이 위에서 A 값 찾은 다음에 여기다 지읒번호서 식 정확히 만들고 이거 갖고 B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네. 그럼 위에 것부터 봐봐. 두근의 B가 3대 1에 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놓을 거냐고. 여기 볼까요? 빵 먹기 대회에 나갔어. 빵 먹기 대회. 승희하고 선생님하고 둘이 나갔는데 3대 2의 비로 빵을 먹었대. 승희가 몇 개 먹었어? 승희야? 몇 개 먹었어? 알 수 있어 없어? 혜민아? 승희하고 선생님하고 3대 2의 비로 빵을 먹었어. 대회 나가서. 승희 몇 개 먹었어? 몰라요. 모르는 게 맞는 얘기지. 3개 먹었는지 6개 먹었는지 300개 먹었는지 모른다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돼? 뒤에다가 K자를 붙여버리면 돼. 이렇게 둘 다.
3K기 먹은 거고 2K기 먹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약분하면 300이 되니까. K를 숫자로 모르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 그냥 K자 붙이고 계산하면 돼. 그러다 보면 K가 숫자로 바뀌든지 지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마찬가지야. 뭐라고 할 거야? 두근의 비가 3대 2라고 했으니까 실제 근은 얼마야? 두근의 비가 3대 2라고 했어요. 실제 근은 얼마야? K자 붙인 3K가 한 근이고 다른 한 근은 2K가 한 근인 거야. 실제 근은. 그러면 이거 갖고 근과 계수 관계를 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두근의 합인 5K의 값이 두근의 합 저기 마이너스 A랑 같겠고, 두 번째 두근의 곱인 6K의 제곱이 두근의 곱인 24랑 같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얘기가 끝났네. K의 제곱은 4겠고 K의 값은 뿔마인데 양수값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값? 음수양수 말이 주어져야 되는데 어디 있어? 자연수 B의 값을 찾으라고 했지. 양수 A에 대하여 맞지? 양수 A라고 그랬어. 이거 풀면 K의 값이 플러스 2도 나오고 마이너스 2도 나와. 우리한테 양수 A라고 했으니까 K의 값이 플러스 2면은 A가 마이너스가 돼버려. K가 마이너스 2여야 이게 마이너스 10이고 A가 5가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저 조건 A의 값이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K의 값은 마이너스 2만 해당이 되겠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의 값이 마이너스 A잖아. 그래야 A가 양수 10이 나오는 거겠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8A의 값에 A 값 구했으니까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80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거의 두근의 비가 1대 B라며 뭘 고민해? K자 붙인 게 실제 근이라고 했잖아. 실제 근은 K하고 얼마인 거야? B, K가 실제 근이지. 됐어? 요 두 개가.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얼마인데? 두근의 합 여기서. 마이너스 24고. 두근의 곱한 게 얼마인데? K제곱에 B 곱한 게 두근의 곱 얼마야? 80 이렇게 될 거 아닌가 라는 얘기야.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하면 되지. 연립도 쉬워요. 사고 자체가. A가 10인 거 찾았어? 여기다 적어놓고 갈까? A가 10인 걸 찾았어. 이렇게. 이거 지울 거야. 자, 봐봐. 요거 두 개가 지금 K 더하기 KB의 값이 마이너스 24야. 근데 여기 K제곱 B라고 하는 애는 찢었으면 K 곱하기 KB가 80이란 얘기 아니야? 이게 K제곱 B잖아. 그럼 여기 KB가 얼마랑 같은데? 여기는 KB랑 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닐까?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결국은 K 거열고 마이너스 24 빼기 K의 값이 얼마예요? 80이에요.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지. 됐나요? 여기 K랑 여기 K랑 같다는 생각 가지면 안 돼. 틀린 K야. 따로따로 푼 거야. 절대 같은 K 아닌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전기하면 마이너스 K의 제곱에 마이너스 24K의 값이 80이겠고 얘는 K의 제곱에 플러스 24K의 값 더하기 80이 는 0 되겠네. 다 넘기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로? 20하고 4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뭐야? K 더하기 20하고 K 더하기 얼마야? 4는 0이 되겠네. 그럼 K의 값이 마이너스 20이든지 K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겠네. 그러면 K의 값이 B도 자연수란 말 있었지? 봐봐. K의 값이 마이너스 20이야. K의 값이 마이너스 20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5K잖아. 마이너스 5 K가 마이너스 5니까 K가 말을 계속 잘못하네. K가 요단위 차. K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면은 16B의 값이 80이 돼버려. 그러니까 B의 값이 얼마면 돼? 5면 되겠네.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런데 K의 값이 마이너스 20일 수 있나 없나 확인해야지.
K의 값이 마이너스 20이 들어가면은 이게 얼마가 돼버려? 400이 돼버려. 넘어가면 B는 얼마야? 400분의 80이야. 그럼 얼마야? 5분의 1이야. 틀렸지. 어디서? 여기서 B는 뭐라고 그랬으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겠지. 그 말 때문에 배제가 되는 거겠지. 그치? 다시 보시면은 그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값이 1일 때라는 어떤 다른 조건이 주어진 거야. 그 조건 하에서 우리한테 뭘 찾아라?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값에 x에 더하기 3k 빼기 5의 값이 0이라는 이 i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라고 한다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근각 계산한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래? k 플러스 1이래. 두 번째 알파 베타가 얼마야? 3k-5라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합과 곱. 맞지?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정보가 또다시 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이 1이란 정보를 주고 K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것도 가공이 안 된 정보네. 가공을 시켜야지. 좌변을 통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 된다는 사실이겠네요. 그런데 알파 베타가 얼마인 줄 알아요? 3K 빼기 5인 줄 알고 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K 플러스인 줄 알고 있어요. 그 값이 1이래요. 이 소리잖아. 그럼 얘기 끝났지 뭐. 여기서 K 값 찾으라는 얘기잖아. 좌변에 우변에 모두 3K 빼기 5를 곱하면은 이 대수식은 K 플러스 1의 값이 3K 빼기 5로 변화갖고 K 갖고 오면 2, K 되시겠고 마이너스 5 갖고 가면 6 되시겠고 K의 값은 3이라고 구해주세요. 소리를 그대로 하는 거지.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펜 드시고 14-1번하고 14-2번 답을 내보세요. 펜 드시고 14-1번과 14-2번에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필수 예제 1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7번 보시면 봐봐. 두 유리수 A, B에 대하여. 이런 말이 왜 줬을까? 유리수 A, B에 대하여. 이게 첫 번째 정보야. 우리한테 준 A, B가 유리수란 에 대하여 이제 2차 방정식 x의 제곱의 값에 더하기 a 빼기 b의 x의 값에 더하기 a, b의 값이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루트 2 빼기 1분의 1이래. 오케이? 이때 우리에게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어. 근데 지금 보시는 이러한 2차 방정식에 대하여 이러한 조건을 줬어. 근데 한근이 이렇대. 그럼 얘의 켤레근을 인정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확인해야겠어. 켤레근이 인정되려면은 근이 무리수니까 개수가 유리수란 말이 있어야 돼. x제곱의 개수 얼마? 1. 유리수 맞고. x의 개수가 a 빼기 b인데 a가 뭐야? 유리수고 b도 뭐야? 유리수야.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야. 땡큐. 다시 유리수와 유리수를 곱해도 유리수야. 아, 그러니까 켤레근을 인정할 수 있겠구나. 그럼 얘의 켤레근 찾아야겠다. 근데 지저분하게 줬네. 유리화를 시켜야겠네. 분자 분모에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여기는 2 되고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아, 그래서 얘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고 주어진 거지. 얘. 그러니 다른 한 건은 얼마라고? 1 빼기 루트 2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 됐지? 그럼 얘기는 너무 이제 확연해지네. 이게 두근이니까 이 두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전개한 게
얘랑 같아요. 그러면서 비교해서 A, B 찾아내는 거고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관계 없는 거고 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얘기할 거야. 두근의 합이 얼마인지 얘기하세요. 두근 더하면 얼마야? 2야. 그 2가 저기 근과 계수의 관계 얼마나 나타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X겠지. 됐지? 이해하지? 그럼 이건 필요 없겠고 절로 넘기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A 빼기 B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 두근의 곱,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네. 저것은 두근의 곱이 얼마 있는 건데 A, B 이렇게 되겠네. 결국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쟤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은 못 구하니까 고쳐봤더니 이 모양은 A, B분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겠네. 근데 A, B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저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거 두 개 가지고 양변을 제곱하면서 나오겠지. 오케이? 얘 제곱하면 A, B의 전체 제곱이 얘 제곱한 게 4가 됐고 전기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 A, B의 값이 4가 되겠고 근데 A, B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인 저니까 이게 플러스 2로 변하겠네. 플러스 2 넣으면 빼기 2로 변하니까 결론적으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야?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럼 이게 2라고 알았으니까 이 위의 값이 2라고 알았으니까 우리가 찾는 값은 얼마? 마이너스 2예요 라고 그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밑에 17-1번이나 똑같은 얘기네. 똑같은데 17-2번에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이거에 한근이 a 빼기 i란다. 이때 우리에게 구하라는 게 두 실수 a, k에 대하여 a와 k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말이 왜 준 거야 도대체? 두 실수 a, k라는 얘기는. k가 실수래. x제곱의 개수 1 실수고 x의 개수 마이너스 1도 실수고 k도 실수래. 근데 근이 뭐래? a 빼기 i래. 그러니까 혈내근은 인정받아서 다른 한근이 얼마라고 할 수 있어? a 더하기 i가 다른 한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럼 이거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버리자. 두 근의 합의값이 2a인데 두 근의 합의값이 얼마야? 여기 1이겠네. 그래서 a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 2분의 1이지 알겠네. 두 근의 곱의 얼마야? a의 제곱에 플러스 1이겠네. 두 근의 곱의 얼마야? k겠네. 근데 a가 2분의 1을 아니까 집어넣으면 그 k의 값은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5라고 알 수 있겠네. 그래서 a 값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5의 값 8분의 5가 AK 값이라고 그렇게 구하라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또 보시면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보시면 x의 제곱 빼기 ax 그리고 더하기 b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한근이 2 플러스 i고 얘의 한근이 2 플러스 i고 방정식 다시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1의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은 문항에서 A, B가 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 시험 문제 앞에 A하고 B가 뭐라고 그랬어?
실수라고 했어.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뜯어봤을 때 x의 제곱의 개수 1도 실수고 여기 마이너스 a도 실수고 b도 실수고 그래서 개수가 실수이므로 쳐다봤더니 그때근이 복수수니까 혈내근을 인정할 수 있어서 2-a가 한 근이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저기서 우리는 a, b의 값 전부 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두 근의 합이 4인데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이 a겠고 두 근의 곱이 5인데 여기서 두 근의 곱이 b가 되겠네. 그러니 이 방정식이 a, b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알았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정리하면은 x의 제곱에 bx, 5x ab 곱하면 플러스 20은 0이겠네. 이거의 두 근이 뭐라고 한 거야? 알파고 베타라고 한 거겠지.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알파와 베타 해벽값이 마이너스 5인 줄 알고 알파 베타의 고백값이 20인 걸 이용해서 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저 값이야 당연히 뭐 할 거니까 통분할 거니까 통분하면 알파 베타의 여덟하면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즉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겠지. 근데 여기 있는 알파 베타와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마이너스 5하고 20이라고 알고 있고 그러면 얘만 고치면 되겠네. 쟤라고 하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전개하면 나오고 플러스 2 알파 베타가 뒤에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5의 제곱 25고요. 빼기 얘가 20이니까 여기가 40 되겠네. 그렇지? 결론적으로 이만큼의 값은 25 빼기 40에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5분의 알파 베타의 값 20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정리하시면은 20분의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근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네요. 17-4번 이거 뭐야? 17-4번 이거 음의 실수의 제곱권 둘 다 음수일 때 루트 곱하면 마이너스 나가고 분모의 값은 분수의 값은 모음 자형의 값 마이너스 나가고 뭔 얘기인지 알지? 그치? 그거 정리하라고 하네. 한 근이 이렇게 주어졌네. 한 근이야. 문제 지점은. 한 근이 루트 2, 루트 8 이렇게 정리된 거잖아. 그리고 뭐야? 17-5번은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어머나 세상에 알파 바 어쩌고저쩌고 켤레복수까지 껴갖고 문제 낸 거네. 우리 아는 내용 갖고. 17-4번, 17-5번 두 문제를 지금부터 2분씩 4분 드리겠습니다.